오늘 오전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은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놀랄 것 없이 역시나 여지없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내용부터 좀 봐야죠. 네, 일단 6조가 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올라오곤 있었지만 최근에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했던 것조차 5조 중반대였거든요. 네. 6조를 넘는, 그것도 6조 초반이 아니라 6조 중반을 넘는 금액이 발표가 되면서 이 정도면 정말 서프라이즈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강한 상승이었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서 이미 컨센서스보다 어느 정도 높을 거라는 것은 대부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치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가격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레거시들이 강세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낸드에서도 512기가 이런 게 강하게 오른 게 아니고 네. EMMC 같은 중국의 저가 제품에 쓰이는 이런 낸드 쪽의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그 모바일 디램 쪽에서도 DDR5가 아닌 DDR4의 가격이 가장 민감하게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레거시 물량의 수요 자체가 실적을 폭발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 나누고 있는 HBM3E의 진입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냐라는 것 정도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늠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자세한 내용들은 어차피 월말에 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예상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지금 5조 5천억 정도만 한 1조 남짓 나온 거라고 봤는데 6조 6천억이잖아요. 그쵸. 반도체에서 2조 이상 이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디램 쪽에서 생각보다 꽤 좋은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내용에 대해서는 좋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의 반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전에 항상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늘 이랬기 때문에 네. 다를 게 없다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네. 우리나라 반도체 IT 실적 시즌의 어떤 일정한 패턴을 좀 말씀드려 보면 오히려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일단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이제 잠정 실적 이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오늘 이제 장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격의 어떤 조정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에게는 충분히 기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분기 매출이 이제 70조가 넘어가는 기준으로 보면 2022년 4분기가 이제 마지막이었거든요. 네. 거의 이제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DS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이제 사업부의 어떤 이 영업이익 기준을 보면 약 8천억에서 1조 사이를 좀 기록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저는 이 DS 사업부가 최소 거의 1조 5천억까지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어제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계속 이렇게 십자형, 이거 뭐라 그러죠? 도지형? 맞나요? 그러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빨간불 켰다가 파란불 켰다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도면은 그러면 약간 선방한다. 표정이 왜 이렇게 우울하죠? 이게 일단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선방을 하는 거지, 실적이 안 나왔다, 5조 대 나왔다 그러면 이미 밀리고도 남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말하는 순간 다시 좀 밀리네요. 네, 그리고는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서 세부 실적을 언제 발표하느냐,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 이거 좀 따지고 싶은데 뭘요?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지. 어떤 타이밍이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왜 지금 어제 미국장이 조정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있을 고용 보고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공시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세부 실적 발표가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실 거예요. 다음 날 FOMC 있습니다. 네. FOMC 전날에 지금 이거를 좀 이렇게 실적 발표, 세부 실적 발표를 잡는다라는 거는 주가가 빠져도 이건 FOMC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 4월 30일로 잡으셨어야 했나. 원래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굳이 FOMC 전날에 요걸 또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건 좀 따지고 싶고, 일단은 실적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소재나 부품주들 다 앞으로도 실적이 기대된다, 하이닉스도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거는 팩트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오늘 좀 덜 빠지는 부분은 이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테이버 호수의 말에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해보세요. 만약에 삼성전자 싸우자는 거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날짜는 바꾸지 않죠. 왜냐하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날짜를 뭔가 땡기거나 미루면은 또 이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삼성전자가 이거 실적 발표 날짜를 바꿔? 이런 불확실성이 또 생길 수 있고요. FOMC 관련한 내용이 뭐가 나오든 삼성전자는 그만의 펀더멘털로 나의 갈 길을 가겠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갈 수 들고요. 있을까요? 가야죠. 자,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LG전자도 오늘 실적 내용 나왔죠? 잠정 실적.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아직은 걸로 안 알고 나왔군요.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약간 가는 날이 장날인 느낌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시효과 때는 한 2%대로 빠져서 이대로 많이 빠질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선방을 하는 느낌이라서 그럼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뭐 매도해야 하나 혹은 뭐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조정이 왔을 때 충분한 매수 기회로 삼고 외국인들도 역시나 롱 포지션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장은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는 1%대 하락하면서 84,200원 기록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도 1.6%대 동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잠정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근데 주로 오후에 나오거든요. 두 종목은 모두 2시 반 이후에 나오는 게 네.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로 같은 날 발표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장 전, 그다음에 LG전자는 장 끝나고 나서나 오히려 2시 반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고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 실적 좋을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라고 하는 주가도 생각보다 오른 게 너무 없는 그러니까 지수가 그래도 어느새 뭐 2,700 중반까지 한번 찍고 왔는데 네. 그런데 여전히 지수 종목 그 기준으로 봤을 때 LG전자는 뭐 10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LG엔솔도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다시 눌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을 하야하거나 예상 부근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긍정적일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쌓여 있는 전장 잔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어서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좀 주목해볼 포인트는 저는 TSMC라고 보는데, TSMC요? 네, 이게 어쨌든 뭐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 대만의 지금 그 지진으로 인해서 네. 지금 명확한 뭐 피해 규모를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나 이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게 반대 지역이기도 하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뭔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대만 쪽에 또 지인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걸 떠나서 뭐 지인은 많은 건 네네. 사실인데, 네. 근데 이제 여쭤보니까 지금 타이베이 쪽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대만이라는 섬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화련 쪽에서 그게 터지면 뭐 반대쪽 지역까지 충분히 그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위험은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그 대만 같은 경우에도 선난 공정은 무조건 대만 안에 두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점점 더 압박을 높이지 않을까요? 불안하다. 네. 너희한테 우리가 지금 올인하고 있고 너희가 다 만들고 그쵸. 있는데 너희의 그 지금 지역 자체가 불안감이 있으니 미국으로 와서 또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장 하나가 또 일본으로 새로 짓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불의 고리에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에 짓지 말고 미국으로 와서 지어라라는 압력도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TSMC에게 추가적으로 물량을 주려고 했던 뭐 AMD나 퀄컴이나 여러 회사들도 같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국에 공장 만들거나 아니면 TSMC에 올인하면 좀 불안한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 기술 차가 있고 그다음에 수율 차이가 있어서 당장 삼성전자에게 뭐 물량이 돌아온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5나노 이하의 공정을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다. 인텔은 논외고요.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와 TSMC 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더 삼성전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죠. 빨리 수율을 높이거나 너희가 뭔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 그래서 뭐 TSMC가 얼마나 손실을 입고 이거보다는 네. 결국은 TSMC의 공장을 분산하고 싶은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슈가 이번에 뭐 화련 쪽에서 계속 터지고 있지만 그 반대쪽에서 언제 터질
터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 대만의 그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서쪽 지역, 그러니까 뭐 타이중이나 타이베이가 뭐 신주가 있는 이쪽 지역도 결국 그 밑에 판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진이 활발하게 터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네. 과거에 뭐 타이중 지역의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커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TSMC의 물량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나타날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으로 돌아온다면 오늘 분위기는 다소 침체되어 있지만 어제 52주 신고가 그리고 오늘 일단은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호실적 발표 이렇게 눌림목이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막 시장인 거 아닙니까? 이제 막 턴어라운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아직 주가 상승은 뭐 반도 안 왔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너무 과한가요? 일단 먼저 기대감이 네.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뭐 반도 안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기 좀 반도체니까 그렇지만 반도 안 왔다. 일단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찾자면 결국 이제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레거시 쪽의 어떤 투심을 이제 부추겨줬죠. 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원익그룹주. 네, 원익 IPS, 원익 QNC. 저는 이쪽에서 해법을 이제 찾아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 아마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 시에 사야 되나요? 사게 되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막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쪽에서 그냥 편안하게 답을 찾으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반도체 관련한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테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규 고수입니다. 가속도엔 추가 연료가 필요하다. 김태성 고수, 이제 시작이다. 윤혜림 고수,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해보자. 테이버 고수는 반도체 진짜 좋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